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 상당수는 아마 이런 고민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전 같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특별한 병은 없는데도 몸이 전체적으로 처지는 느낌이 든다. 특히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변화가 느껴질 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죠.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저는 이 표정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계시지만 눈빛에서는 분명한 걱정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기능식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매일 먹고 있는 한 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음식은 이미 여러분의 식탁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남성 활력에 분명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솔직한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통계적으로도 40대 이후 남성의 상당수가 이전과 다른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단정 짓고 너무 빠르게 포기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경우 이 문제는 나이 그 자체보다 생활 습관, 특히 아주 기본적인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남성 활력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호르몬이나 특정 약물을 떠올리지만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과 혈액순환입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감정이나 의지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음경 해면체로 충분한 혈액이 빠르고 원활하게 유입되어야 가능한 매우 물리적인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환자분들께 자주 던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운동 식단약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매일 먹는 음식 한 가지를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55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고 계셨고 특별한 지병은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 당뇨도 없었고 체중도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반응이 점점 사라졌고 부부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더군요. 괜히 예민한 문제를 꺼내는 것 같아서 망설였다고요. 제가 이분께 가장 먼저 한 것은 약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아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하루 동안 어떤 음식을 반복해서 섭취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매일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그 음식의 역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습관적인 선택이었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침이나 점심 혹은 저녁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먹는 음식이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그 음식은 포만감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 호르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그 영향이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음식은 혈관 내피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산화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 내피는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층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관은 제대로 확장되지 못하고 혈류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겪는 활력 저하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습관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음식은 혈관을 갑자기 확장시키는 자극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관 환경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도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단순히 한 가지 기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 에너지 수준, 자신감까지 함께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55세 환자분께 저는 약 대신 먼저 이 음식의 섭취 방식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것을 추가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매일 먹고 있는 것을 조금 다르게 먹어보자고 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정말 달라질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저는 최소 2주 가능하다면 한 달만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후 다시 진료실에 들어오신 그분의 표정은 처음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예전보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다시 기대를 걸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그 음식이 뭐냐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간단한 것인지 혹시 과장된 이야기는 아닌지 의심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부분에서 이 음식이 왜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약 1영단어 분량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음식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은 배를 채우는 용도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음식은 사실상 가장 일상적인 약에 가깝습니다.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반복해서 몸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약은 하루 한 알만 잘못 먹어도 효과가 달라지는데 음식은 수년 동안 잘못 먹어도 우리는 그 영향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음식은 바로 매일 밥상에 오르는 기본 식재료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특별한 맛도 없어서 주인공이 되지 못하지만 이 음식이 혈관과 남성 활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이 음식은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 활력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기는 곳은 사실 성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작은 혈관들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손끝, 발끝, 그리고 음경처럼 말초에 위치한 부위는 혈류 변화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피로가 쌓이거나 순환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이 부위들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사실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경고입니다. 이 음식에는 특정 미네랄과 식물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혈관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강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물처럼 억지로 혈관을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혈관이 스스로 제 기능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이었고 평소 건강검진에서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달랐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는 자신이 싫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이분의 식단을 살펴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와 함께 이 음식의 섭취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먹기는 먹고 있었지만 정작 몸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는 섭취하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분께 먹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먹어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양을 늘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먹는 타이밍과 조합을 조금 바꾸자고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지속성과 일관성입니다. 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많이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방식으로 섭취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 음식이 특히 도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남성 호르몬 환경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자체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테스토스테론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호르몬도 제 역할을 합니다. 혈류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어도 실제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음식이 전신 피로 회복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 활력은 성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생존에 덜 중요한 기능부터 에너지를 줄입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성기능은 생각보다 뒤에 위치합니다. 이 음식은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하고 에너지의 급격한 소모를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는 전반적으로 덜 지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먹으면서 나는 먹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의 작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음식도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아무 의미 없는 칼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한 번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시간에 다른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중 공복이 너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 음식의 장점이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식사와 함께 먹으면 몸은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실천하신 분들 중 상당수는 1, 2주 정도 지나면 작은 신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든지 예전보다 기분이 안정된다든지 혹은 부부관계에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이 변화들은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야말로 몸이 회복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성 활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도 그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음식은 그 회복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즉 그래서 그 음식이 정확히 무엇이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저는 일부러 음식의 이름을 맨 앞에 꺼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먼저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판단부터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좋다, 안 좋다, 나는 이미 먹고 있다, 나랑은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면 정작 중요한 방식과 습관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식은 특별한 보양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누구나 매일 먹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음식을 주인공이 아니라 곁들임 정도로만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합니다. 남성 활력과 관련해 제가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굉장히 정직하다는 점입니다. 자극적인 약물이나 일시적인 방법에는 잠깐 반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습관 변화라도 몸에 맞는 방향이라면 시간은 걸려도 반드시 누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음식의 핵심적인 장점은 혈관 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혈관 벽에 쌓이는 미세한 염증, 혈액 속 점도, 그리고 혈관이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남성 기능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맞물려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58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미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본 상태였습니다. 운동도 나름대로 하고 있었고 인터넷에서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도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뭔가 핵심이 빠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하루에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이 뭐냐고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밥과 함께 늘 먹는 그 음식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음식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주 적은 양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양을 늘리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음식의 역할을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혈관과 순환을 보조하는 기능성 식품처럼 다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타이밍을 정해서 그때만큼은 의식적으로 섭취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남성 활력은 단독 행동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음식 하나만 먹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다른 좋은 습관들이 효과를 내도록 도와주는 바닥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초공사와 비슷합니다. 이 음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한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예전처럼 갑자기 뭔가 확 좋아진 건 아닌데 확실히 나빠지는 속도가 멈춘 느낌이에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화가 멈췄다는 것은 이미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남성 기능 저하는 단순히 신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감 관계, 자존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 상당수가 기능적인 변화보다 먼저 마음이 덜 조급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조금씩 안정되면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 이 심리적 안정은 다시 신체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음식의 정체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매일 먹는 기본 곡물쌀과 함께 섭취하는 한 가지 반찬성 식품입니다. 특히 발효 과정을 거친 이 음식은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돕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이는 곧 혈관 환경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장과 혈관 그리고 남성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은 꾸준히 먹을수록 효과가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최소 한 달, 가능하다면 2달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자극적인 보조제나 민간 요법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몸이 이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성 활력은 부끄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숨겨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관리해야 할 건강의 일부입니다.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이런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음식과 습관은 그 관리에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즉 이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는 끄덕이지만 막상 생활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내내 강조해 온 것처럼 남성 활력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날에 챙겨 먹는 보양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역할을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식적으로 챙기는 건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평소처럼 드셔도 됩니다. 단 하루 한 번 그 음식의 의미를 알고 천천히 씹고 몸에 들어오는 느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는 일주일 만에 좋아졌다고 하고 누구는 한 달 만에 확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의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 스트레스 수준, 수면 운동량, 그리고 과거의 생활 습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준을 외부에 두지 말고 과거의 나 자신과만 비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달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과 습관은 기능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즉각적인 자극이나 강한 반응을 기대하시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아, 돌아왔구나 라는 느낌보다는 어느새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네 라는 감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한 62세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예전처럼 잘 될까 안 될까 걱정부터 안 하게 됐어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활력은 단순히 결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몸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과정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일부입니다. 이 음식과 함께 반드시 병행했으면 하는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쉬고, 잠이 부족하면 잠을 보충하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 이런 기본적인 자기 존중이 없으면 어떤 좋은 음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성 활력은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사람에게 보너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문제를 혼자만의 짐으로 안고 갑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관리해 나간다는 태도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음식과 습관을 나 혼자만의 비밀 프로젝트로 만들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공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남성 활력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회복도 갑자기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하나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조금 다르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혈관에서 시작되고 에너지로 이어지며 자신감으로 확장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70대, 8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시는 분들을 직접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음식과 습관은 그 기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다음 식사에서 아주 작은 의식 하나만 더해보세요. 그리고 2주, 4주 후에 자신을 조용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신호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다만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도와줄 환경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 환경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성 활력은 사치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한 끼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